양만재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포항 지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요? 예, 지난 2021년 7월 29일에 포항지진 진상위원회가 포항시청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진 발생 주요 책임자를 검찰에 수사 요청한다는 게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발표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지난 29일로요. 여전히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발표가 되고 있지 않는 건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 시민단체도 이에 앞서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포항지진 진상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작년 7월이지만 이보다 먼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2019년 3월 지열 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이 정부조사단 발표가 나오자 3월에 2019년 8월에 미필 즉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와 박정은 포항지열발전 대표 그리고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예. 이 고소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가 3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 우선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내용이 뭡니까? 진상위원회는요, 첫째,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 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법과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와 컨소시엄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와 지진 분석이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체계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관계기관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 수행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미소지진 정밀 분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체를 고압으로 밀어 넣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 따라서 진상위원회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 등에 대해 업무성 과실 치상죄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회는 넥스지오의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의 수립 등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그런데 포항시민단체는 검찰을 조사할 게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진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죠. 예, 그 당시 언론과 포항지진 범대책위와 지진 피해 주민들이 청와대 앞이나 대선이 끝난 뒤 대통령실, 인수위, 국무총리실, 중앙지검 등의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포항 지진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네. 진상위원회 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지진범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에 대통령 인수위 등의 호소문도 보내기도 했는데요.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호소문이었습니다. 네. 이 호소문을 통해서 포항 시민들의 기대로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 지진 진상위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네. 며 촉발지진을 일으킨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대한 수사 의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지진공동연구단도 지난 7월에 포항지진 진상위의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을 형식과 판단 기준 그리고 근거의 불확실성과 일관성 결여
조사 범위의 심도, 진상의 조사 법령의 한계 등의 차원에서 조사에 부족한 점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포항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청와대를 찾고 또 인수위에 호소문을 보냈는데 검찰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제가 관계자를 만나 들었는데요. 지난 6월에 대검찰청이 지진범대책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포항 지진과 유사하게 또 지열 발전에 따른 유발 지진이 발생했던 스위스 바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바젤의 경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경찰의 반응이요. 스위스 바젤에서도 지열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2006년 12월에 3.4 유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자 경찰이 15분 만에 지열발전소 운영사인 G파워서 사무실 압수수색했고요. 수사를 시작해서 운영 책임자를 기소했고 지진 발생한 지 4년이 지나서 2010년 12월에 사법 재판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끝냈다는 것이죠. 4년 만에. 우리 포항은 2017년 11월 17일에 지진이 발생했으나 오는 11월이면 5년이 됩니다. 5년이 다 돼 가는데도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비교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검사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검찰의 포항 지진 수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제게 활동하는 변호사와 관련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물어봤습니다. 예.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발전소에 따른 지진 발생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데는 전문적인 과학 지식과 법률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검찰이 지역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접근이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역량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첫 번째 진단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지역발전 사업 참여자와 지역기관 관련자를 불기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상위원회나 감사원 조사 결과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이 지진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기소하면은 재판부가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고형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사법부도 무죄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형사처벌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 차원에서 우리 포항 주민들에게 피해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형사처벌의 재판이 결과가 내려지면은 지원에 기초한 지진특별법이 아닌 형사법 차원에서 보상이 되는 배보상 차원의 지진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하는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망하고 그 전망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더딘 것이 아니냐 하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왜 검찰 수사가 더딘지 추정해 봤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미룰 명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만재의 세상 읽기 포항 지역사회복지소 양만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